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교회들은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시간에 맞춰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문화공연을 선보인 대학교 채플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7절기를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아시아 리더스 서밋 ALS 2022 싱가포르가 개최됐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이 평신도를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는 11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370여 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교회에선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시험 시간에 맞춰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수능 현장의 모습과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7일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입실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후배들의 응원으로 떠들썩했던 고사장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학생들과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수험생에게 도시락과 핫팩을 챙겨주며 마지막까지 응원을 보냈습니다. 자녀를 바래다준 부모들은 한동안 교문을 지켰습니다. 또 두 손을 모으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에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한 김옥중 목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고 수험생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수능의 결과보다는 앞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시험 성적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범사가 주님의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선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담은 사진을 붙여 수험생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을 위한 명찰도 마련해 수험생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바랐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한결같이 편안하게 언제나 그랬듯이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니까 걱정 말고 우리 한국교회는 수능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수험생들을 위한 행사들을 기획하며 대학 입시를 응원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한 체프를 준비했습니다. 두 대학이 10년 넘게 이어온 열린 예배인데요. 이 예배는 문화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채플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부터 줄을 섰습니다. 다른 학교 채플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이곳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대감에 들뜬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예배가 시작된 곳은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마련한 열린 예배 현장입니다. 교목실과 문화예술학부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협력해 10년 넘게 이어온 열린 예배는 매년 추수감사절 전후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채플은 기독교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나와 노아, 모세 이야기 등 성경 속 인물을 다룬 뮤지컬 공연으로 기획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작품을 40분 분량으로 각색해 선보이게 됐습니다. 교목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처음 진행되는 채플인 만큼 학생들에게 설교 이상의 감동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한 편의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한 교훈을 뮤지컬로 접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감동과 또 생활의 적용으로 된다면 오히려 한 편의 설교 이상 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레미제라블이 대중적인 작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용서와 사랑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어떤 교훈적으로 하나님 메시지도 전달할 겸 그리고 또 굉장히 애국심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된 작품이라서 대중적이고 민중적이면서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작품이라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죠. 학생들은 장발장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채플을 이렇게 약간 그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기독교에 대한 내용도 이제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색다르게 채플을 해서 되게 재밌었고 오히려 짧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날 함께 예배드린 장택현 대학 혁신위원장은 체포를 통해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체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사회에 나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실천을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예배는 4일 동안 하루 3차례 진행됐으며 18,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학교는 작품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용서와 사랑을 학생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재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린 예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약 성경 속 대표적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등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은데요. 부산의 한 교회는 이 절기들을 체험하며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어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이진우 PD가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의해 정해진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긴밀하게 연결돼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구약시대의 절기는 7개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입니다. 부산 수정동 교회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여호와의 7절기 부흥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성도들이 각 절기마다 사용된 다양한 물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함으로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성경 속 절기에 사용된 음식을 먹으며 제사를 재현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문자로만 이해하던 내용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 성경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때 있었던 모든 사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지면서 체험하면서 먹으면서 진짜 우리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는 너무 7절기에 대해서 닿는 은혜가 한층 더 크고 높습니다. 이 절기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정말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타협하고 또 여러 가지의 나만의 기준을 세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기,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데 정말 우리도 치열하게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순수한 것들을 우리가 위해 노력해야겠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과 다짐이 샘솟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경주의 한 리조트 강당에 초막절에 치른 장막을 본떠 만든 모형물을 설치하고 사흘 동안 7개의 강의를 통해 절기를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조간호 담임 목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절기를 체험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7절기 세미나를 기획했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절기를 연구를 해서 저들이 지키는 대로 우리도 한번 흉내를 내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절기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기획을 한 것이죠. 수정동 교회는 세미나 이후에도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일들을 성도들이 체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아시아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리더스 서밋 ALS 2022 싱가포르 대회가 엔데믹 시대 아시아 교회들의 중요 변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트리니티 크리스천 센터에서 진행된 대회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7개 국가 2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엔데믹 시대의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다음 세대에 초점을 둔 목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LS 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아시아 교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목회 전략 수립과 차세대 아시아 리더를 양육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이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는 사랑의 교회 고 오카눔 원로 목사가 평신도를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 1986년 처음 시작했으며 올해로 119기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10개국 220개 교회에서 목회자 380여 명이 참석해 제자훈련 주제 강의와 평신도 훈련 현장 참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나라와 지역, 교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의 동역자로서 함께한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목회의 본질,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철학, 평신도를 사명자로 만드는 일에 확고한 뿌리가 있으면 건강한 교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박윤봉 충남대 교수가 올해 수능에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과 관련해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17일 오전 강원도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발사 직후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시행하며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비행거리 약 240km, 고도 약 47km의 SRBM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로 관련 동향을 감시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항공사의 한 여성 승무원이 미국 LA에서 흉기를 든 괴한의 습격을 받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LA 중심가의 한 대형 마트 매장에서 한 40대 노숙자 남성이 9살 남자아이의 등을 칼로 찌른 뒤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그중 한국인 승무원 A씨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를 포함한 부상자 2명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범인은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ESPN이 선정한 2022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선수 50위 중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해당 순위에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ESPN은 17일 이 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한국은 최근 많은 인재를 키웠지만 슈퍼스타 손흥민은 여전히 조국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다며 한국이 우루과이 등 힘든 상대와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선 최근 안와골절 부상을 입은 손흥민이 최상의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에 떨어진 미사일이 오폭된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미사일이라는 나토의 결론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미사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우리 군의 보고를 토대로 이를 러시아가 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역시 조사팀에 포함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지 9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통계청은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의 올해 3분기 GDP가 작년 같은 분기 대비 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GDP 감소세를 연속으로 보이면서 전문가들의 경제 판단 기준에 따라 경기 침체기로 판정됐습니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서방국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제조업 부분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과 대거 징집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6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국이나 한국, 일본과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대화와 외교를 진전시키기 위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이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인터넷과 SNS 계정 운영자들에게 댓글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16일 발표한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관리자는 네티즌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정 운영자의 경우 자신의 SNS에 달린 위법하고 불량한 댓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러한 의무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마련하고 내달 15일부터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내일 오전 한때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구 16도, 광주 17도, 부산과 제주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우리나라 경제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수십조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협력이 한국 정부와 기업 간 논의되면서 경제 부흥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제2의 중동 특수도 내다보고 있는 만큼 결실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